안녕하세요. 노스페라투 개봉했죠.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제 생각을 주절주절 그냥 짓거리는 영상이고요. 오늘의 영화인 노스페라투. 제가 요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1922년과 1979년에 기존에 나왔던 노스페라투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기존 거랑 굉장히 다른 게 엘렌과 올록백작 사이의 연결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막 3년 전부터 꿈속에서 뭔가 연결돼 있었다라는 연결고리를 제대로 심어두죠, 그냥. 그래서 엘렌이 그렇게 3년 동안 이상한 꿈을 그렇게 꾸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어느 날 토마스 후터라는 이제 부동산 중개인인 녀석이 있어요. 근데 얘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을 하는 아직 정규직은 안 된 직원인데, 그 중개소 사장이 크녹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 크녹이 스펠링을 보니까 KNOCK더라고요. 노크 할 때 그 노크. 어쨌든 자꾸 우리한테 비주얼적으로 자꾸 톡톡톡 건드려서 그런지 진짜 노크 할 때 그 노크더라고요. 크녹. 그래서 그 크녹이 토마스한테 올록백작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쪽에 집을 하나 산대.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쓰러 가야 되는데 너가 좀 가라 하는데, 아니 그분이 오면 안 되냐 하고 후터가 물어보는데, 안 돼. 몸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급하니까 얼른 너가 가야 돼. 빨리 가 하고 막무가내로 막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가 올록백작을 만나러 가요. 이렇게 가는데 토마스가 처음부터 올록 집에 가는 과정에도 그렇고 중앙으로 집중이 되고 시선이, 그리고 양 옆에서 그 중앙으로 시선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씬들이 많이 있어요. 토마스가 중개소 사무소에 이제 들어갈 때도 그랬고, 왜냐면 할배들이 몇 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딘가 문에 들어갈 때, 어떤 길을 갈 때 항상 토마스가 중앙에서 있고 양 옆에 어떤 운명이 미끄러지듯 아주 자연스럽게 토마스를 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미끄럼틀처럼 자연스럽게 이 올록 아저씨한테로 가게 돼요. 아주 피할 수 없는 운명같이. 그런데 물론 아내인 엘렌은 가지 말라 그러죠. 직감적으로 너무 느낌이 안 좋으니까 거길 왜 가냐 하죠. 근데 토마스는 이번 일 이후에 일이 잘 풀리면 자기가 이제 정규직 돼서 잘 살 수 있다, 막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더 가려고 합니다, 토마스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아주 공포에 질린 그런 여정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토마스 역을 맡은 니콜라스 홀트가 그 공포에 질리고 막 오들오들거리는 그 연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역할은 정말 제대로 해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보였달까, 진짜 그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공포에 질린 모습을. 그래서 너무 보는 맛이 있었어요. 니콜라스 홀트 연기 보는 맛이. 그래서 올록한테 가는 과정 중에 막 어떤 마을에 들리기도 하고, 뭐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했죠. 그쪽에는 가지 말라고 막 하면서 말리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마차가 딱 오는데 알고 보니까 자율주행 마차야. 아까 말했듯이 미끄럼틀 타듯이 정해져 있는 운명으로 스르륵 갑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연출적인 표현이 이제 끙끙거리면서 열병에 시달리는 것처럼, 열날 때의 그 정신없는 그 느낌을 화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심어주면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올록의 성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이제 올록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했습니다. 올록의 그 비주얼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수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염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비주얼이 마치 전쟁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전직 군인,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망가져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모습, 약간 그 전에 노스페라투들과는 다르게 약간 좀비 쪽의 느낌도 있으면서, 하여튼 그 왠지 모르게 전직 군인의 느낌. 그리고 그전 노스페라투들에서는 보통 얼굴이 새하얗거든요. 약간 올록백작의 얼굴이.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고 아예 이미지가 달라요.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처럼, 엄청난 존재처럼 동굴 목소리 플러스 항상 트름하는 목소리.
약간 이 트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계속. 그래서 저는 1979년에 클라우스 킨스키가 연기했던 노스페라투가 참 좋았어서 거기서 클라우스 킨스키는 이제 좀 알게 모르게 뭔가 찌질한 느낌도 있었거든 그땐요. 그런데 이번에 올록백작은 거의 뭐 절대적인 존재로서 막 들이대는 올록백작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고 봤고, 그렇게 막 토마스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올록백작이 겁나 들이대요. 계속 막 와가지고 피 한번 빨아 먹어보려고 계속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데, 그러다가 이 토마스가 보관하고 있던 어떤 향갑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나 봐요. 향을 보관해 놓는 어떤 작은 장식구인데 거기에 엘렌의 향을 맡고 올록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엘렌의 향을 맡으니까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리고 올록백작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엘렌과 이어져 있던 사이잖아요. 꿈에서든 어디서든 엘렌과 이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토마스를 공격하게 되고, 그러다가 토마스가 도망치다가 추락하고, 그러고 올록은 이제 엘렌을 만나러 가죠. 근데 엘렌을 만나러 갈 때 이제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배에서부터 그렇고 이제 찾아가는 마을에 그냥 전염병을 다 퍼뜨리고요. 그거는 원래 19세기의 흑사병에 대한 은유를 담고 있기도 한 건데, 흑사병이란 게 곧 죽음이고 공포이고 그리고 운명이기도 하죠. 인간한테 죽는다는 거는 운명이잖아요. 결국 다 죽게 되는 운명이니까 죽음과 운명은 거의 비슷한 단어라고 여기서는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올록이 엘렌이 사는 도시로 오니까 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그리고 엘렌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도 막 죽어나가요. 그 와중에 토마스는 아까 추락했다가 또 어찌저찌 해서 살아가지고 막 엘렌 구해주겠다고 막 와가지고 마을에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또 폰 프란츠 교수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들이랑 같이 마치 모험 영화의 정서가 좀 느껴지면서 막 남자 3명이서 막 합심해서 올록백작을 무찌르려고 해요. 이번 이 노스페라투가 무섭게 할 때는 정말 무섭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쓰고, 이제 이 노스페라투를 무찌르려고 한다 할 때는 주인공 패거리들이 열심히 막 합심해가지고 무찌르려고 막 노력하고, 이런 게 굉장히 감정적으로나 전개 방식의 측면에서 되게 친절하다고 느꼈고, 이번에 노스페라투는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좀 어필을 해보려고 노력한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들었고, 그리고 부동산 아저씨 그 크녹 있잖아요. 크녹. 예전에 토마스가 다니던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크녹 사장님, 이 아저씨가 하라는 부동산 계약은 안 하고 악마들이랑 자꾸 계약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올록백작을 굉장히 숭배하는 숭배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도 뭔가 생명체를 보면은, 살아있는 걸 보면은 참지 못하겠는지 막 비둘기 산채로 먹으시고 그러면서 아주 갈 때까지 갔어요. 그렇게 이 마을이 엉망일 때 엘렌은 자기가 이 올록백작한테 제물이 되어서 올록백작을 그 새벽이 지나고 이제 해가 쫙 뜰 때까지 잡아두면은 올록백작이 그 햇빛을 맞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엘렌이 그렇게 실행을 하게 돼요. 자기 한 몸 바쳐서 이제 올록백작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토마스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엘렌이 그렇게 죽을 때 이 모든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100%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100% 말할 수는 없죠. 거룩한 동시에 욕망도 있었단 말이에요. 애초에 3년 전에 엘렌의 꿈에 올록이 막 나타나고 한 것 자체가 엘렌이 원해서, 엘렌이 불러들여서 그랬다라는 게 영화에서 언급이 되죠. 오라고 부르면서도 가라고 비명 지르는 게 인간이고, 그 우주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키스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안아주면서도 햇빛에 타 죽게 만들고, 욕망을 즐기면서도 두려워하고, 살고 싶으면서도 죽고 싶고, 죽고 싶으면서도 살고 싶고, 이 우주가 참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죠. 인간에게는 죽음이 곧 운명인데, 이게 흑사병을 통해서 오든 뭐 늙어서 죽든 아니면 사고를 당하든 어쨌든 오긴 온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란 게 운명적으로 무조건 와요. 근데 이거를 엘렌이 불러들이고 있었다.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이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이 죽음이란 거는 곧 여기 영화에서는 올록백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엘렌이 올록백작을 자꾸 오라고 하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올록백작은 이 영화에서 악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악으로. 그렇다면 엘렌은 뭐냐? 선인가? 근데 선이라고 하기에는 또 완벽한 비유는 아니죠. 근데 일단 선이라고 해봅시다. 선이라고 해본다면 선이 악을 좀 원하고 있었어. 오히려 악도 물론이죠. 악도 물론 선을 원하고 있었고, 이게 완전히 다를까요? 과연? 이게 과연 아예 다른 존재일까? 이 올록 형님이 영화 처음에도 그렇고 그림자로 표현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자, 커튼에 막 그림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그림자라는 거는 햇빛이 비추면은 필연적으로 사물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햇빛이 빛이라고 해봐요. 이게 빛과 어둠, 그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록이 있으면은 볼록도 있어야지. 그리고 엘렌 쪽을 이제 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선보다는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게 또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인간과 악, 인간과 어둠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계속 엘렌이 어둠을 사실 부르기도 했고, 그런데 막상 오면은 비명 지르면서 공포스러워 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거부할 수 없는 뭔가 매력이 있어. 쾌락이 있어. 그런데 너무 무서워. 계속 이렇게 자꾸. 그리고 올록 아저씨는 엘렌이랑 하나가 되려고 하잖아요. 올록 아저씨가 계속 엘렌을 탐하려고 하잖아요. 너가 스스로 마음이 내켜서 나를 불러라. 너가 마음이 내킬 때 날 불러 했는데 정말로 부른단 말이에요, 엘렌이. 그래가지고 둘이서 마지막에 침대에서 사랑을 나눠요. 그러니까 인간과 어둠, 죽음이기도 하죠. 인간과 죽음의 로맨스, 인간과 죽음의 로맨스가 이제 시작되는데, 질투하기도 하고 밀당하고 둘이서 하는 대화를 보면은 완전 그래요. 완전히 사랑 싸움이란 말이에요. 엘렌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올록백작이 너가 나를 불렀잖아. 너가 나 좋아했었잖아. 그러니까 엘렌이 그건 아니고 하면서 완전히 그 사랑 싸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인간과 죽음 사이의 로맨스, 그리고 이 죽음은 곧 운명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욕망같이 자기가 좀 거부하면서도 끌리게 되고, 그런 것에도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스페라투의 매력은 인간과 죽음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이 로맨스처럼, 사랑처럼 표현을 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이번 영화에서는 좀 그런 측면을 끝에 쪽에 특히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면서 그 전에 1929년 영화와 1979년 영화와 되게 스타일이 많이 달랐고, 원초적으로 막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사운드랑 음악 같은 게 진짜 막 아끼지 않고 막 쓰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최대한 감각적으로 자극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1979년도에 만든 베르너 헤어조크의 노스페라투가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이번 영화도 나름 매력 있게 잘 봤고, 그리고 추가로 올록 역을 맡은 그 빌 스카스가드는 물론 이렇게 분장을 했지만 그 영화상에서 그 올록의 코와 프란츠 교수 역을 맡은 이 윌렘 데포의 코가 굉장히 비슷하고 이미지가 약간 비스무리한 거예요. 물론 올록은 분장을 한 상태고 그 프란츠 교수는 분장을 하진 않고 그냥 윌렘 데포 얼굴 그대로이긴 한데 그래서 올록이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그 바로 옆에 아주 가까이에 올록과 굉장히 비슷한 무언가가 있다. 아무리 죽음과 어둠과 공포 그런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 사라진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끝나고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코가 또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약간 매부리코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올록이든 윌렘 데포든. 저도 약간 코가 이렇게 특히 이렇게 할 때 더 그런데 좀 그렇거든요. 약간 노스페라투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럼 이만